자, VIP 분들은 YG 플러스 지금 사인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 업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동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재생 말씀드렸고요. 탄소중립과 신재생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철금속 말씀드렸어요. 자동화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으로 그날 바로 날아갔죠. 신재생, 탄소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각각 모멘텀 가지고 다 10% 이상 상승했죠. 비철금속 작년부터 사마알미늄 계속 언급드렸죠. 이런 식으로 저는 무언가가 종목들의 차트나 종목들의 개별적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내용과 연동성을 가지고 보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AP투자연구소에서 전문가로 재직 중인 이호수 전문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소장님께서는 오늘 내일 병원 수술 일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저도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있고 좀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메인으로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볼 만한 게, 명절 이후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함께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체크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단타 매매에 있어가지고 소장님과 동일한 흐름으로 추천주가 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시장을 보다가 이런 종목들은 흐름이 괜찮다 싶으면 그런 것도 한두 개씩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2023년에 이런 종목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제 실제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하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마알미늄 말했을 때 샀으면 좋았는데 우리 유망준님 기억을 하시는구나. 사마알미늄 최근엔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고가 영역까지 가가지고 안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충분히 눌릴 수 있지. 많이 가긴 많이 갔죠. 제가 언급을 언제 드렸더라? 11월 28일인가? 이때 언급을 드리고 많이 가긴 많이 갔죠. 30% 넘게 갔으니까. 여기 채널이 좋은 점이 시청자분들도 잘 알려주셔서 팁을 많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산당님 저도 감사합니다. 요즘 장 좋은 편인가요? 수익 잘 나고 있는데 궁금해서요. 잘하시는 거예요, 모모님이. 차트 안정적이고 소스가 있는 거, 계속 빠졌던 종목, 실적 좋은 기업.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린이분들 재무제표 볼 때 단순하게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것만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재무제표, 재무비율 볼 때 우리가 부채 관련된 내용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결국 기업들의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도 늘어난다는 건데, 결국 이거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 비율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흐름을 따져보자면은 굉장히 AI, 챗봇, 뭐가 된다, 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테마성인 업종들을 다가갈 때는 우리가 종목들을 모아가면서 사면서 중장기로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편히 투자를 할 때에는 이런 테마성으로 막 10%, 20%씩 상승하고 떨어지고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질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기반으로 볼 수 있는 게,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 당연히 실적이겠죠.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실적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고, 경기 침체 국면이라서 많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어요. 증시는 올라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기업들의 전망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증시의 밸류에이션만 올라간다는 거야. 상반되죠. 안 맞는 흐름이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증시 고점에서 차익 매물들 엄청 나오고 다시 빠지고 기업들과 초점 맞추고 이런 관점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가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가운데에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기존적인 실적을 보존해주고 오히려 우상향 시켜주는 종목이 주식시장에서는 더욱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똑같이 물려도 부채 적은 기업은 결국 반등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이치죠. 잘 보시네. 자, 코포스 코리아 아까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차트가 괜찮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저는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궁금하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자, 저는
여러분들께 방송에 올 때마다 말씀을 자주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은 항상 우리가 종목들만 따져볼 게 아니라 시황과 거시 경제 속에 거시적인 내용들 속에 먹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한 8일 정도 9일 정도 전에 1월 10일일 거예요. 아마 그날 여러분들께 2023년 내가 좋아하는 종목 업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동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재생 말씀드렸고요. 탄소중립과 신재생 같이 묶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철금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운이 어느 정도 좀 겹치긴 했겠지. 자동화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랑 로봇으로 그날 바로 날아갔죠. 신재생, 탄소 관련주들,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각각 모멘텀 가지고 다 10% 이상 상승했죠. 비철금속 작년부터 3알미늄 계속 언급드렸죠. 이런 식으로 저는 무언가가 종목들의 차트나 종목들의 개별적인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내용과 연동성을 가지고 보고 제가 관심을 갖고 보고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제가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솔루엠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려볼까 해요. 자, 솔루엠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삼성전기에서 나와서 차린 기업인데 삼성전기 지분이 있어요. 전자전기, 반도체 관련으로 좀 분류가 되긴 돼요.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TV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ESL 두 분야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면은 공부할 게 없어지니까. TV 관련해가지고는 3in 1 보드에 대해 따져볼 수가 있고, ESL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자 가격 표시기의 줄임말인데, 마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를 갈아 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품목도 바꿀 수가 있고 가격도 바꿀 수가 있고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ESL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셨다시피 ESL 생각을 하면 전 세계의 화두에 올라 있는 게 경기 침체고 환경이고 자동화고 다 그래요. 종이를 갈아 껴야 되는데 종이가 많이 필요해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근데 종이 하나로 수명이 5년이 돼요. 5년 동안 그 종이 하나 있으면은 계속 모바일 기기로 갈아 낄 수가 있어요. 타이핑만 바꾸면은 수정이 돼요. 그럼 환경 부분에서 우리가 메리트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동화와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화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경기 침체 국면에서 기업들은 고정적으로 비용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럼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인력이에요. 판매비, 관리비, 인력과 관련해서 자동화도 연동을 지어볼 수 있을 거고요. 경기 침체와도 자동화와 연동을 지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 번 ESL로 바꾼 기업이 경기 침체가 다시 활황이 된다고 해서 이걸 안 하고 사람 수를 늘리겠느냐? 왜? 이미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맛봤는데 다시 ESL을 포기하고 사람들로 그걸 채우겠어요?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in1 보드 말씀드렸어요. 이게 TV에 들어가는 건데 TV에 굉장히 다양한 칩, 반도체 그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세 개의 칩을 한 개의 보드로 묶음으로써 세 가지 종류가 원래 TV에 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 가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가 절감 따져볼 수 있겠죠. TV 업황도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서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점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가에 대해서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분명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솔루엠의 지금 실적이 어떤 상황이냐, 간단하게만 본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미 2022년 3분기까지 해서 2021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잡아먹었고, 영업이익이 2021년은 265억이었는데 2022년 3분기까지 590억이 나오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점에서 최근에 증시 오르는 것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무조건 잡으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매수를 권유하는 관점이 아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내용과 살펴봤을 때 함께 따져볼 내용들이 많은 종목이다. 경기 침체 속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종목은 끝이냐? 그게 아니라 더욱더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실적이 증가하는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가 있는 거겠죠. 코포스 코리아 잘 갔네. 이것도 아까 개장 직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갔어요, 다행히. 자, VIP 분들은 YG 플러스 지금 사인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이제 경기 침체가 돌아올 시에 가장 빛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군들, 그리고 증시 방향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어떤지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